네, 안녕하세요. 닥터인스 2.0 PMO 김동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관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를 분리를 하면 크게 10가지의 프로세스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추세는 이해관계자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통합관리가 있고,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범위관리, 프로젝트 납기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일정관리, 승인된 예산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원가 관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범위, 일정, 원가 요 세 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영역을 프로젝트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범위 관리는 이 범위에 따라서 일정이나 원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 자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 프로젝트 정보를 적절하게 생성하고 배포하기 위한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 분석,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리, 프로젝트 외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조달 관리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는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착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이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계획 대비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 및 통제를 하고 이 업무 및 통제를 하면서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통제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계획대로 우리가 수행이 제대로 잘 됐을 때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계획에 따라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통제를 쓸 때 어떻게 리스크가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이제 프로젝트 전체 통합 관리하고 좀 연관을 좀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을 때 종료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착수해서 이제 일정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될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종료를 하는 것이겠죠. 플랜을 이렇게 짜게 될 텐데요. 착수해서 종료까지. 그러면 이제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겠죠. 리스크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뭐 범위 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가 이렇게 좀 높이 나와서 점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리스크를 용인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종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프로젝트 관리 포인트가 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 팀은 이 플랜보다 위쪽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계획 대비 성과가 좋다면 우리는 좀 행복하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보다도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다면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아주 불행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PM은 항상 이 리스크가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연관이냐면 우리가 원가 관리할 때 획득 가치 분석하고도 좀 연계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그 성과 관리를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따라서 PM은 항상 이 지점에서의 목표 달성의 지점에서의 우리의 스코어를 잘 이해를 하고 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요 리스크를 이와 같이 이제 좀 줄여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코업에 대한 기대사항, 요구사항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범위 관리인데요. 프로젝트 범위 관리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범위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범위대로 WBS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WBS를 작성한다는 것은 관리가 가능한 개통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메뉴에서의 기능 분해도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WBS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리 단계에서 이 범위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이 변경 요청에 따라서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범위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위 관리에서 매우 고려를 해야 될 이슈 사항들이 있다면 이 고객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항이 변경되고 요구 사항이 뭐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불필요한 요구 사항은 배제할 수도 있지만 요구 사항이나 범위 변경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영향도 분석을 통해서 범위를 통제해야 될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의 활동을 정의를 합니다. 이 활동을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 최종 인도물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해야 되는 활동을 식별하는 것이고요. 이 활동들을 순서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제 활동들 사이의 관계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한 순서들을 이렇게 만약에 배열을 했다면 요 활동들에 대한 자원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원을 산정을 하고 이 자원이 기술 등급에 따라서 활동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 기간이 산정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라 일정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어, 동영상을 통해서 일정 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WBS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일정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일정 변경 관리를 하는 일정 통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관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합리적인 소통을 팀원들과 진행을 해서 현실적인 일정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개발 범위 세분화와 그에 따른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휴일과 버퍼를 고려한 일정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 더욱이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협의된 마일스톤 중심의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원가 관리인데요. 원가 관리 같은 경우는 어, 이 프로젝트 뭐 PM이나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들이 원가 관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서 기능 부서에서 원가 관리를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의 각각 우리가 활동에 따라 원가를 산정을 하게 되고 이 원가를 총합해서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 예산이 결정되면 이 예산대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지 원가 통제를 하는 것이 원가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에서 주요 이슈가 있다면 비용 초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고객의 예산 축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고려한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고 범위나 일정, 자원 변경 시 비용 발생에 따른 원가 확인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 관리인데요. 품질 관리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프로젝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그 프로젝트 및 제품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식별해서 이를 어떻게 프로세스화해서 준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대로 산출물이나 프로세스 등이 제대로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품질 보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품질 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품질 관리 프로세스이고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품질 보증 수행을 했을 때 부적합 사항들을 발생이 되면 반드시 시정 조치해서 확인하고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팀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의 팀을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팀 역량을 개발하고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할 때 이 프로젝트 성과 최적화를 위한 피드백을 주고 자원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서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자원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이슈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프로젝트에 적합한 역량 있는 자원의 투입이 좀 쉽지가 않고 또 프로젝트 진행 중에 고객의 팀원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퇴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이제 기술적 역량이 부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자원 관리에서는 고객이 요청한 스킬 인벤토리를 통해서 교육
그 프로젝트 팀 역량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하고 평상시에 충분한 스킬 인벤토리를 통해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면 공급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의사소통 관리는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리면 매우 중요한 키맨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서 그 키맨이 그런 그 요구사항들을 문제 삼아서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 관리에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를 그러니까 키맨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제대로 식별해서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착수 시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보를 배포를 하고 그 기대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성과 보고를 통해서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를 해서 기대에 제대로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할 때 키맨 등의 이해관계자를 좀 잘못 식별을 하거나 고객이나 프로젝트 팀원 간의 의사소통 부재나 갈등이 발생을 하거나 또 이제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에 이런 그 성과 목표에 대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트 초기에 적절하게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팀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는 뭐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 프로세스 영역인데요. 먼저 이 계획 단계에서 프로젝트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에 있을 만한 위험들을 식별해서 이렇게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험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위험 발생 확률과 영향을 평가해서 이런 영향에 대한 수치화 분석을 하는 것이 정량적 위험 분석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 대응 계획을 회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를 할 것인지 이렇게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험 감시 및 통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고요. 이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PM의 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많은 PM일수록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범위 일정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잘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M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달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요 공급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의돼서 최적의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요 업무 수행에 대한 공급업체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 이 공급업체에 하는 업무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PM의 역량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에 검수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 이 조달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범위하고 일정, 원가, 프로젝트 3대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범위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일정이나 원가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